여러분, 요즘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중단했죠.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할 것 없이 다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해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가보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신용대출을 왜 중단했는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만큼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지표적으로도 보면요, 신용대출 자체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8월, 9월, 10월, 11월 보시면 얼마나 많은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보이시죠. 특히 10월에서 11월까지는요 4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신용대출이 마구 늘어나니까 이거 불안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금융당국이. B2나 연끌 때문에 빌리는데 만약에 B2가 주식시장이, 연끌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품이 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금융당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신용대출을 중단한 거예요. 중단. 그러니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11월 대비 12월은요. 보시다시피 얼마 늘어났나요? 거의 뭐 1,000억 원, 1,300억 원 가량 늘어났나요? 아주 진짜 눈물만큼 늘어났어요. 눈물만큼. 11월 달에는 133조 6,925억 원이었는데 12월 달에는 133조 8,234억 원이에요. 그만큼 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신용대출 중단 이것을요 5대 시중은행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용대출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까지도 지금 더 조이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이나 K뱅크나 카카오뱅크 전부 다 직장인 시중대출 금리 올렸습니다. 심지어 카카오뱅크는요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 중단했습니다.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대출 취급 중단했어요. 경남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 공무원 신용대출 한도 소득의 2.5배에서 2배로 축소했어요. 전북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비대면 직장인 대출 신규 취급 갱신 대환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대 시중은행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은행, 지방은행까지 가계대출을 조이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거면건에 이렇게 조지니까, 조이고 이러니까 당장 돈 빌려야 되는 사람들은 천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대출을 해서 돈을 못 빌리면 차가 넘어가고 가게가 넘어가고 심지어 사는 집까지도 넘어가게 생겼어요. 대출 때문에. 대출만 해주면 좀 막아서 어떻게 버텨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대출이 안 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1금융권에 있던 사람들이 대출 난민이 돼서 2금융권 내지는 3금융권으로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11월 달까지 2금융권의 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2금융권이요. 2금융권이 이제 저축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나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11월에는요 4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1금융권에서 대출 난민이 돼서 2금융권으로 왔다는 이야기예요. 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이게 2금융권도 지금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심지어 대부업까지도요. 대부업까지도 지금 대출 문턱을 높여요. 3금융권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 난민은
1금융권에서 쫓겨나서 2금융권으로 갔는데 2금융권에서 쫓겨나 또 대출 난민이 돼서 이제는 전국 사채 시장을 떠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국 사채 시장에 떠돌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채 시장이라는 게 정부가 받으라는 이자는 굉장히 낮지만 8%인가요? 9%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조차, 근데 사채 시장에서 그렇게 한 자릿수의 이자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20%, 50% 뭐 법에서 법 밖에 있으니까 얼마라든지 받겠죠. 엄청나게. 그래 지금 어떡하겠어요. 지금은요, 대출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 신규 대출 안 된다, 내년 초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집을 내놓고, 가게를 내놓고, 심지어 다른 자동차까지도 내놔야 되는, 그래서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돈을 굉장히 1금융권에서 대출 난민이 돼서 2금융권에서 빌렸어요. 2금융권에서도 대출 난민이 돼서 심지어 전국의 사채 시장에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영끌에서 집 사고 B2에서 부동산 샀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뭐 괜찮아요. 주식 시장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만약에 자영업자들이 아니면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집을 내놓기 시작을 했다고 쳐요. 집을 계속해서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충격도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작정 줄인다고 좋은 일이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 한계 차주나 한계 기업이나 한계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급작스럽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붕괴가 된다. 지금 이야기가 대출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한계 차주를 좀 줄여가고 한계 기업을 줄여가고 한계 자영업자를 줄여가겠다는 뜻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 난민이 결국 우리 경제에 아킬레스건을 끊는, 그래서 병신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맞지 않을까 참 우려됩니다. 항상 경제는 한 가지만 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위기일수록요, 경제는 어떤 하나의 정책이 다양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낼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금융당국은 지금 제가 봐서는 굉장히 다급해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굉장히 다급해졌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금융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내년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돈들 다 만기 연장을 할 거라는 정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자영업자나 기업의 어떤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내수기업들의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위기가 금융의 위기로 전달되지 않을까, 전이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